토론 시간입니다.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유효정 정의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백야님께서 청취율 조사 하고 싶다. 전화 좀 와라. 네, 전화는 갈 겁니다. 딴 데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문자를 이렇게 보내시고 딴 데를 얘기하시면 그거야말로 배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02 지역번호로 오는 전화 받으시면은 김태현의 정치쇼라고 3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그거를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커피 케이크 쿠폰을 드릴 수도 있다. 이 얘기까지 전해드립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 좀 해보죠. 근데 강서구가요. MZ세대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서울에서. 왜냐면 마곡지구 막 개발되면서 거기 이제 또 IT 업체들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다던데. 어떻습니까? 요거 선거 결과는 뭐 지금 뭐 각 당에 다 유리하게 얘기하실 거니까 안 물어보고 선거 이후에 이제 예측을 좀 해볼게요. 어떻게 될까? 우리 당이 이겼을 경우 어떻게? 그건 안 물어봅니다. 졌을 경우만 물어볼게요. 이겼을 경우 잘 나간다고 그럴 거니까. 예? 자, 국민의힘부터. 국민의힘이 졌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총선 6개월 남았습니다. 네. 굉장히 긴 시간이고요. 뭐 이거 가지고 지도부가 흔들리고 총선 전체에 영향을 미칠 거다.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서구는 서울의 25개 구 중에 하나고 49개 국회의원 의석수 중에 3개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딱 그 정도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딱 4년 전 이맘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조국 사태로 온 나라가 이제 양분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문재인 정권 심판론 나오고 막 여기저기서 창당 준비 막 일어나고 그리고 선거법 개정되면서 이거 진짜 심판 선거 간다 막 난리였죠.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왜 대응 이렇게 못해? 하고 하면서 정말로 우리 당 일각에서는 우리 다 이긴 선거처럼 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사람들 마스크 사려고 줄 서고 막 그랬을 때였으니까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2월, 3월 넘어가면서 재난지원금 얘기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재난지원금의 여파와 그리고 또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이나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면서 K방역 성공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여파로 인해서 민주당이 역대 이겨본 적 없는 가장 큰 의석수를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선거 6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불과 한두 달 전까지 일어났던 상황들인데 지금 그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서의 선거 결과가 총선 전체에 영향을 미칠 거다?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입니다. 만약에 네. 국민의힘이 져도 뭐 괜찮아. 시간 많이 남았어. 하고 현 지도 체제로 쫙 갈 수 있다. 총선까지.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 네. 졌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지도부 개편 문제가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누구 하나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을 거고 만약에 이제 저는 그럴 일이 없다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지게 된다면 우리에게 유리한 지역에서 패배를 하게 된 그 뼈아픈 성찰이 있겠죠. 지역 자체가 유리한 지역이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굉장히 강세인 예, 지역이고 또 이게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이 선거의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총선 전에 있는 유일한 선거라는 것이고 그것이 수도권에서 치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앵커께서도 짚어주셨듯이 강서구에는 굉장히 젊은 유권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어느 정도 바로미터로 삼을 수밖에 없죠. 그거를 축소하거나 부정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선거에 좀 질 것 같으니까 선거의 의미 자체를 축소해서 책임론을 회피하려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여나 야나 만약에 이 선거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 쪽은 그 어디든 당연히 뭐 비대위로 전환되거나 지도부 총사퇴가 있거나 이런 정치적인 개혁의 조치가 불가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만약에 졌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영장 기각된 다음에 좀 탄력을 받았잖아요. 당내에서 좀 장악도도 높아지는 건 같고 네. 그게 흔들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럴 지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에 유리한 지역이고 네. 말씀하신 대로 뭐 굉장히 유리한 국면에 와 있다고 생각했는데 졌다라고 한다면 뭐 공천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의 문제로 확산시켜서 문제를 분석하게 되겠죠. 근데 저는 그래도 저희가 좀 자신감 있게 임해볼 만한 선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지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졌다. 뭐 양당의 상황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갈등하는 구도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정의당도 이제 거의 다 했거든요. 비대위, 뭐 혁신 비대위 이런 거 다 한 상황에서 조금 뭐 식당으로 치면 메뉴 바꿔야 된다, 이제 싹 바꿔야 된다 하던 와중에 조금 어수선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지도부의 전략에 대한 결과물을 이제 어느 정도 받아볼 수 있게 됐죠. 지금 뭐 이런 정도로 총선까지 가게 될 테니까 그 안에서 내부에서 사실 저희 제3지대 뭐 통합을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얘기도 다 한 거거든요. 그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얘기하자면 정의당은 선명하게 이 아주 하얀 맛있는 흰 쌀밥을 국민들께 담아 드릴게요 하던 정당이었어요. 밥심으로 일합시다 하면서. 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흰 쌀밥 말고도 건강에 더 좋은 거 많으니까 그거 말고 딴 거 먹고 싶다 하시는데 약간 이제 조금 눈치가 조금 부족해서 왜 갑자기 조금 인기가 없어지는 것 같지? 흰 쌀밥을 더 많이 고봉밥처럼 담아드리면 되나 하고 더 열심히 밥을 짓던 정당이란 말이에요. 이제 메뉴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제. 얘기는 국민의 니즈에 쫓아가지 못한다. 지금 이제 뭐랄까요, 그 반독재 민주화 세계관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이제 이 운동권 정당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를 못 하고 있는 채여서 이제 뭐 좀 김밥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쌀밥도 있지만 뭐 김 단무지, 뭐 김치 뭐 이렇게 뭐 원하시는 것들로 이렇게 좀 잘 모아서 새로운 메뉴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전략은 아니었거든요. 이번 선거가. 아, 그래요? 그럼 일종의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있었던 독재 대 민주 뭐 요런 프레임이 아니고 일종의 생활진보 형태로 가야 된다. 그렇죠. 이제 지금 2023년이잖아요. 이제 조금 새롭게 이제 지금 뭐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여러 이제 변화한 환경에 맞게 정의당도 좀 탈바꿈을 해야 하고 우리가 없어서도 안 되지만 우리 힘만으로도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 조금 이번 지도부의 어떤 전략이 오늘 선거로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 대선처럼 너무 박빙인 상황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우리 지지율이 나오는 거죠. 아, 재밌는 표현인데요. 쌀밥에 안 드시려고 그러면 김밥을 말아드려야지 거기다 고봉밥 드리면 어떡하냐라는 재밌는 비유인데.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잠시 얘기했던 그 MZ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마곡 지구에. 그래서 사실은 이 김태우 아마 양당 후보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김태우 후보하고 진기훈 후보가 이 청년들 표심을 끌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뭐 노래도 부르고 뭐 그러셨는데 저는 그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정치권에서 흑수저 마케팅이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경비 출신이야. 우리 아버지는 뭐 초절 출신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누가 더 가난하고 누가 더 힘들게 살았는지를 했는데 그러면서 좀 본인이 빌라 사는 거에 대한 힘든 거 이런 걸 강조를 하셨어요. 김태우 후보는 이번에. 저는 그런 부분이 좀 그렇게 잘 먹혔을까라고 하는 좀 개인적 의문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래요? 마곡에 이거 김태우 후보가 게재했던 빌라 사는 강서구민 김태우의 삶입니다. 요 글을. 네네.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마곡지구 저도 이제 몇 번 유세 가고 이제 사람들 만나고 했는데 여기 정착해 있는 젊은 세대들 30대가 20%고 40대가 한 17% 된다 그래요. 여기 살고 있는 젊은 세대는 뭐 다른 도심에 살고 있는 젊은 세대하고는 달라요.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 원룸 살거나 잠깐 거쳐 사는 게 아니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여기에 정착해서 살기 위해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을 사고 결혼을 하고 아이 낳아 기르고 오래 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라서 조금 더 안정적인 투표, 안정적인 발전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려면 이분들에게는 좀 어떤 감성적이고 그리고 좀 어떤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좀 흑수저 마케팅보다는 여기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이성적인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그 몇 가지 청년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그 몇 가지 요소들이 조금 그 감성에 치우쳐서 뭐 그런 포인트를 놓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진기훈 후보가 꺼낸 요 청년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표의 그거 아닙니까? 어쨌든 네, 시그니처 정책. 시그니처. 네. 청년 기본소득 정책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이것도 청년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리기는 해요. 근데 그래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뭐 마냥 무조건 청년들이 다 기본소득을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 김태우 후보와의 차별점은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어쨌든 딱 얘기했을 때 이게 무슨 정책인지는 와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교훈 후보가 얘기했던 뭐 청년 기본소득 정책을 뭐 호불호를 떠나서 진교훈 후보가 뭘 하려는 건지는 알겠다. 그러니까 이 공약의 구체성이라든지 정책 비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유권자들에게는 좀 더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는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태우 후보와 그런 점에서 저는 비교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뭐 40억짜리 애교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를 보내겠다고 하는데 사실 뭐 지금 앞에서 이승환 행정관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청년층이 많이 살고 있고 특히 직장인들이나 신혼부부가 많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아마 관심 가는 거는 앞으로 이 지역의 교통 인프라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 삶의 환경이 어떤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을 거냐가 초점일 텐데 이제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나는 너무 힘든 지역에 살고 있고 힘든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빌라를 아파트로 바꾸겠다. 이게 그렇게 체감할 만한 정책이나 체감할 만한 그 정책 방향은 아닐 거다라는 거죠. 또 동시에는 이 동네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구민들도 분명 많을 텐데 이렇게까지 뭔가 동네를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과연 좋은 전략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호정 의원에게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이재명 대표가 강서구청 보궐선거 유세 참여해서 지원 유세 와서 내놓은 메시지가 있어요. 야, 이 메시지 제가 한 3번 읽는 것 같아요. 우리 앞에 거대한 장벽이 놓여있다. 장벽의 두께와 높이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함께 손잡고 반드시 넘어야 하지 않겠냐. 이거 화합의 메시지입니까? 아니면은 선거 유세니까 그냥 하는 얘기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그래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네. 구속영장 기각으로 일단 선거운동은 다 하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니 좀 유리하다고 평가받는 선거의 유세장에 가서 원팀으로 똘똘 뭉치자고 하지. 다 이제 다 부수겠다. 다 내가 얼굴 다 봐놨다. 이렇게 하시면 내가 보고 있어. 네, 얼굴은. 그러면 이제 보시던 이제 시민들도 투표장 안 가시고 등 돌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그냥 잘 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실제로 네. 조홍천 의원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뒤따르는 행동을 봐야 된다고. 통합을 할 건지 아니면 속된 말로 비명계 의원들 징계할 건지에 대한 불이익을 줄 건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권력이란 건 굉장히 단호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공천 즈음이 되면 뭐 두고 보면은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살아남지 못하실 거라고. 저는 이제 뭐 민주당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막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 상황이니까 그냥 편하게 네. 얘기하실 지금까지 봐온 걸로 봐서는 요런 화합형 메시지가 그렇게 유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비명계 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불이익이 갈 것이다. 대표의 메시지와는 상관없이. 그렇죠. 아무래도 또 지켜보고 있는 소위 강성 지지층이 있고 이제 민주당의 어떤 공천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고 뭐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뭐 그렇게 유리하게 작동할까요? 비명계 의원님들께? 알겠습니다.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봐요? 저는 다 같이 사는 길로 가야지 네. 다 같이 죽는 길로 갈 고민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당위의 측면에서. 그렇죠. 네. 아니 당연히 통합과 화합이라는 게 되게 그 교과서에 나올 법한 정치 레토릭이기는 하지만 그게 강조되는 이유는 또 있는 거거든요. 네. 돌고 돌아 화합, 통합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 분열이 망하는 길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동안 그 사례에서 학습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뭐 당내에 갈등이 없다고는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당내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이고 하지만 어쨌든 일정 국면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다행히 기각이 됐고 그리고 강서구청장 선거도 좀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국감까지도 잘 치러내게 되면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또 재기의 기회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정치적으로 다시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누굴 죽이네 살리네라고 하는 순간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뒤로 다 같이 후진하게 될 거다. 저는 그런 면에서 감정적인 것들 또는 뭐 여러 가지 쌓여 있는 것들 한 번쯤 다 청산하고 앞으로 좀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승환 당협위원장 어떻게 될 거로 봅니까, 민주당? 아니 근데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와. 이재명 대표 뭐 우리 앞에 거대한 장벽 저는
아니 뭐 대선 유세입니까? 저는 이 워딩을 보면서 무슨 YSDJ가 군부 독재 앞에서 뭐 정말로 이 결연하게 자기 다짐을 하는 그런 연설에 쓰는 워딩을 무슨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가가지고 단식 끝내고 와가지고 씁니까? 저는 이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 일당 체제, 본인 그 우상화를 본인이 직접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민주당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로 지금 덮여 있을 뿐이지 이 안에서 이제 이 권력 분쟁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부분들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이제 개딸들이 웹사이트까지 만들어가지고 수박 당도 측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원욱 의원 지역구에 나가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특보는 병원 가서 인증샷 찍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것들이 한 번에 불거질 텐데 근데 민주당은 싸워야 할 파이가 너무 큰 거죠. 일단은 그 비명계 한 40여 명 플러스 이제 돈봉투 20명 해가지고 60개의 의석이 지금 나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개싸움. 통합 배치는 아니다. 그럼요. 이거 통합이 될 수 없죠. 통합이 될 수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MG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시로 그거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공관위를 지금 꾸렸어요. 지금 스튜디오예요? 네, 스튜디오 우리 임시로 꾸렸어.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공천할 거냐면 하태경 의원이 저 해운대 갑을 떠나서 서울로 왔잖아요. 서울로 출마 선언했습니다. 앞서 인터뷰할 때 보니까 뭐 경기도도 배제하진 않는다. 그런데 일단 서울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본인은 어디를 갈 거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태경 의원을 어디로 보낼 거냐. 우리끼리 공천해보고 그다음에 그러면 비어있는 해운대 갑은 어디로 누구를 채울 거냐. 여기서 해보자는 거죠. 우리끼리. 우리 얘기를 꼭 되지는 않겠지만 이승환 위원장 하태경 의원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일단 서울의 그 49개 지역구 중랑을 빼고. 네, 중랑은 당연히 뭐 제가 일단 중랑의 왕자로 이제 자리 잡고 하고 있고. 왕자예요? 네. 일단은 뭐 어디다 이 49개 중에 어디다라기보다는 그냥 강남, 일단은 서초, 송파도 빼야 돼. 네, 일단은 권역별로 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강남은 빼버리고 이제 그 중도 신부냐 아니면 동부권이냐 아니면 서부권이냐 이게 있는데 그래도 좀 될 법한 곳. 하태경 의원을 대우해 주는데 좋지 않겠나라고 봤을 때 저는 제가 지키고 있는 동북권역 동북벨트에 함께 들어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동북벨트가 굉장히 그 많아요. 일단은 우리 노원평? 노원 가불도 있어요. 네? 노원 가불도 있고 뭐 중랑, 광진, 노원 그리고 동대문, 성동, 강북, 도봉 뭐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특징이 뭐냐면은 민주당이 장기 집권하고 있고 또 민주당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8.6 운동권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권역별로 찍는다면 일단 이 권역 안에서 어디로 갈지는 이제 다음 2차 공심위 회의에서 논의하는 걸로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하태경 의원이라는 카드를 국민의힘이 어떻게 쓰는 게 제일 두렵습니까? 하나도 안 두려워도 괜찮아요. 왜? 별로 막 두렵다고까지 말씀드릴 거는 그래요? 아닌 것 같고 물론 존중은 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거는 존중은 하는데 사실 어딜 오나 오히려 민주당 후보들은 좀 다 약간 환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라는 게 결국에 구도 싸움이고 또 만약에 하태경 의원이 가게 되는 지역구는 당연히 주목을 받을 거고 그렇죠.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가 됐든 하태경 의원이 우리 지역구로 와서 붙어보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본인이 더 이제 성장할 기회로 하태경 의원을 좀 양분으로 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물이랑 붙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거물이라는 거의 판단은 좀 다 다르겠지만 언론 인지도가 높으신 편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하태경 의원과 붙는 민주당 후보들은 오히려 좀 득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어디든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호정 의원이 공관위원이라면 어디 보내겠습니까? 하 의원. 저는 제가 이제 그 서울의 국민의힘 지도가 대략적으로 어떤지를 이렇게 잘 알진 못하지만 청년들의 지지세가 좀 있는 곳에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깥에서 본 입장에서는
비청년 의원님들 중에서 예. 청년들과 소통을 그래도 잘 하시는 편인 의원님이었거든요. 아, 조금 관심 예. 있는 주제를 다루고 예, 예. 그 청년들의 언어로 좀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관련 채널에도 조금 출연들을 좀 하시고 유튜브 등에서 그런 걸 봤을 때 청년들과 잘 소통해서 좋은 성과 낼 수 있다. 청년들이 이야기를 이만큼 이렇게 들어야 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곳에 가면 좋지 않을까. 소위 말하는 MG 인구가 그렇죠. 많은 그렇죠. 강소. 강서인데. 그래요? 하태영님 강서로 가. 3명 중에 누구? 에? 3명 중에 아 누구? 그건 뭐 본인이 판단하시겠죠.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들려줄 수 있는 저는 민주당에 큰 스피커가 있는 데다 붙일 것 같아. 내가 공관위원이라면 스피커 대 스피커. 저희는 그걸 원합니다. 이슈가 되거든. 번갈아 이제 아이템 생산이거든. 인터뷰하시려고 지금 번갈아서.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알겠어요. 요 얘기는요. 이쯤에서 정리하고 다른 얘기가 우리가 준비된 게 있어서 다른 얘기 좀 해보죠. 아시안 게임요. 아시안 게임 얘기 좀 해볼게요. 요 얘기 끝나니까 항상 지난번 아시안 게임 끝났을 때도 그 얘기 나왔거든요. 병역 특례 이대로 돼도 좋은가. 지난번에 아시안 게임 끝나서 나오고 BTS 군대 갈 때 얘기 나오고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이제 비판점 중에 하나는 이거 4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따면 병역 면제 주는 거 이거 이제 제대로 손봐야 된다. 왜? 아시안 게임 금메달 올림픽에 비해서 너무 따기 쉽다. 뭐 이런 얘기. 뭐 금메달 딴 저 선수들에게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특히 야구, 축구 같은 경우에는 전력 차가 너무 난다. 뭐 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e스포츠 여기에 병역 특례 주는 게 맞냐? 국위 성향으로 따지면 BTS가 더하다. 국위 성향 더 있는데 BTS를 면제시켜줘요.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유호정 의원 얘기부터 좀 들어보죠. 왜 유호정 의원 게임계에도 있었으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면 병역 특례 문제. 근데 e스포츠 병특을 BTS랑 바로 근데 비교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e스포츠에 뭔가 특혜를 더 주기 위해서 생긴 게 아니라 아시안 게임 안에 e스포츠가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적용받게 된 네.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비교를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BTS 같은 대중 연예인에게 특례를 적용할 거냐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 사실 지금 이제 뭐 징병제라든지 매번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지만 35년도부터 병력이 부족해진다고 하잖아요. 저출생 때문에 뭐 그런 거 안에서 이제 다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e스포츠 뭐 피땀 흘리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식의 시선은 저는 오히려 그 게임 산업에도 조금 모욕적인 이야기라고도 좀 생각을 합니다. 뭐 바둑이나 체스나 게임이나 뭐 이런 스포츠들에 대해서 조금 열린 시선으로 좀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병역 특례 제대로 그대로 가는 게 맞다 아니면 좀 손볼 필요가 있다. 병력 네. 특례요? 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놓고는 메달리스트들. 하나만 놓고는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테이블 위에 놓고 네. 그 안에서 조정이 필요한 문제지. 지금 e스포츠 때문에 다시 불려와가지고 네. 부분적으로 뭔가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정서에 맞춰서 수정하는 거는 글쎄요 이게 국방 문제도 맞는 일인가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이승환 행정 전 이렇게 이승환 장관위원장님. 병역 특례를 주는 게 이제 뭐 국위 선양했다고 네. 이제 주는 건데 지금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국격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제가 20대 초반에 롤리플래닛 들고 그 배낭여행 다닐 때만 해도 어디 딴 나라에서 삼성 간판만 있어도 막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싶어지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스마트폰 들고 외국 나가면은 삼성, 현대, LG 간판 뭐 다 늘어져 있잖아요. 뭐 그때만큼 우리나라의 국격이 달라졌는데 이제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이렇게 국위 선양했다고 병역 특례를 그 주는 것 자체는 좀 이제 바뀌어야 될 거 아닐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 e스포츠 선수들하고 뭐 스포츠 선수들 당연히 열심히 하곤 하지만은 정말로 국위 선양 제대로 한국을 제대로 알리고 이런 사람들 그럼 100만 유튜버 1억 틱토커들도 그럼 줘야죠. 저는 그래서 좀 점진적으로 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손볼 그렇게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네네. 박성민 전 쪽은 어떻게 봐요 이거? 근데 저는 이 e스포츠 종목
에 대해서 그걸 이 분야에도 혜택을 적용하는 게 맞냐로 이런 논란이 또 한 번 촉발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일단 e스포츠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저는 류호정 의원이랑 의견이 비슷한데 정식 종목으로 게임에서 채택이 아시안 게임에서 채택이 된 네. 거고 그럼 거기에 이제 다른 종목과 차별 없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마냥 이제 몸을 쓰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사실 e스포츠 역시도 두뇌를 써야 하는 스포츠인 거고 그 기준에 따라서 메달을 받고 하는 거여서 저는 이제 어떤 특정한 편파적인 기준으로 어떤 종목은 뭐 병역 특례를 줘도 좋고 어떤 종목은 우리에게 생소하니 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논란이 가는 거는 굉장히 비생산적인 방향이다라고 봐서 전 지금 이 특례 혜택을 균일하게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현행 제도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다. 네, 뭐 논의는 저도 뭐 개정의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한번 이게 아마 제 기억에는 옛날에는 뭐 게임 참여해서 뭐 메달 색깔 상관없이 다 병역 특례를 줬다고 한다면 그게 뭐 메달 색깔에 따라서 병역 특례 기준이 달라지고 이런 개정이 한번 되는 경우는 있었잖아요. 네. 그 정도의 변화는 또 얘기는 해볼 수 있지만 뭐 e스포츠에서 이제 금메달 딴 선수들 때문에 뭐 병역 특례를 이제 없애야 된다 또는 e스포츠에 대해서 주는 게 맞냐 이렇게 가는 거는 또 좀 맞지 않는 방향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류호정 의원. 아니 근데 얼마 전에 뭐 남성 징병제 뭐 합헌이다 이런 판결도 나오고 근데 그런 한편 지금 정말로 인구 문제가 있고 그래서 뭐 여성도 뭐 군대에 가야 되느냐 아니면 뭐 그거를 징병제로 할 거냐 모병제로 할 거냐부터 해서 지금 정말 이 분단 국가에 사는 시민이 국방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병력 특례도 전반적으로 같이 손보자 하면 이런 건 되겠지만 갑자기 e스포츠가 논란이 되면서 빼라 하면은 동네 북이 된 것 같은 기분인 거죠. 알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예. 오늘 MZ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이승환 중랑을 당협위원장, 민주당의 박성민 전 최고위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